요로결석. 개요. 요로결석이란 비뇨기계에 생기는 결석을 의미하며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에서 발견되는 결석으로 요로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들 중 하나이며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가 평생에 한 번은 겪게 되는 질환입니다. 요로결석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어 약 7,000년 전에 이집트의 미이라에서 요로결석이 발견되기도 하며 히포크라테스는 방광결석의 수술치료법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후 요로결석의 발생 원인과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많은 연구 발전이 있었고 현대에 와서는 새로운 치료 및 예방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발전되었습니다. 동여. 요로결석, 요석, 결석, 유어러너리 스톤, UROLITHIASIS, 신결석, 신석, 신장결석, 요관결석, 요관석, 방광결석, 요도결석. 정의. 요는 신장에서 피를 걸러 생성되어 신배로 배출되고 신외에 잠시 머문 후에 요관을 거쳐 방광에 도달하여 모여있다가 소변을 볼 때 요도를 통하여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이렇게 요가 생성되어 체외로 배출될 때까지의 경로를 요로라고 하며 이 요로에서 발견되는 돌과 같이 단단한 결석을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신장살 속에서 결석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신배, 신우, 요관, 방광에서 결석이 발견되고 간혹 요도에서도 결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흔히 담석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석은 쓸개 즉 담낭에 생기는 결석으로 요로결석과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요로결석의 분류는 결석 위치와 결석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1. 결석 위치에 따른 분류. 결석 위치에 따라 신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 전립선 결석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신결석은 다시 신배결석과 신우결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신우와 신배에 걸쳐 동시에 위치하여 마치 사슴뿔 모양을 하는 녹각석으로 분류할 수 있고 신배결석은 다시 상부, 중부, 하부 신배결석으로 녹각석은 완전 녹각석과 부분 녹각석으로 요관결석도 상부, 중부, 하부 요관결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신결석. A. 신배결석. 상부 신배결석. 중부 신배결석. 하부 신배결석. B. 신우결석. C. 녹각석. 완전 신녹각석. 부분 신녹각석. B. 요관결석. A. 상부 요관결석. B. 중부 요관결석. C. 하부 요관결석. C. 방광결석. D. 요도결석. E. 전립선 결석. 2. 결석 성분에 따른 분류. 전체 요로결석의 약 1월 3일 만이 단일 성분의 순수 결석이며 대부분은 두 가지 성분 이상으로 구성된 혼합 결석입니다. 순수 결석은 수산칼슘, 인산칼슘, 탄산인산칼슘, 요산, 인산 마그네슘 아모니움, 시스틴, 실리콘, 산틴 등으로 구성된 단일 성분의 결석이며 혼합 결석은 위와 같은 결석 성분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함께 구성된 결석입니다. 전체 요로결석 구성 성분의 약 80%는 수산칼슘이며 가장 많은 결석 형태는 수산칼슘과 인산칼슘이 합쳐진 혼합 결석입니다. 증상 1. 결석 위치에 따른 증상. A. 신배결석 요로 폐색을 동반하지 않은 신배결석은 흔히 증상이 없으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가 나타날 수 있으며 만일 결석의 크기가 폐색을 일으킬 정도로 크면 직복통, 요감염, 혈뇨가 계속됩니다. B. 신우결석. 신운의 작은 결석은 대개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나 결석이 요관으로 내려오거나 요로를 맞게 되면 직복통이 간헐적으로 생기며 요감염이 동반되면 신우신염이나 폐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결석은 때로는 전혀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 환자가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히 발견하거나 결석이 신장에 꽉 찰 정도로 커져 신장 기능이 거의 소실될 정도가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C. 상부요관 결석. 결석이 요관을 통과할 정도로 작으면 극심한 직복통과 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우요관 이행부를 지나면 요관 직경이 약 10mm 정도가 되며 작은 결석은 그대로 통과하여 요관이 장골동정맥을 교차하는 부위까지는 쉽게 통과할 수 있으나 이곳은 직경이 약 4mm 정도로 좁아서 흔히 요로 폐색이 동반됩니다. 상부요관 결석의 경우에는 요관의 연동운동에 따라 극심한 직복통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오심과 구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D. 하부요관 결석. 결석이 하부요관으로 하강하게 됨으로써 통증은 간헐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서해부 또는 음낭으로, 여자의 경우는 음순으로 뻗치는 방사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관방광 이행부의 직경은 1에서 5mm로 대부분의 요관 결석이 이곳에 걸리게 되는데 결석이 이 부위에 정지하게 되면 방광자극 증상이 흔히 나타나게 되어 배뇨곤란, 빈뇨, 배변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2. 방광결석. 대부분 만성요로 폐색과 요로감염의 증상이 나타나며 남자의 경우에 배뇨 시 음경으로의 방사통과 함께 급작스런 배뇨 중단이 나타나며 배뇨곤란과 혈뇨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2. 부수적인 증상. 자율신경의 분포가 신장과 위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심, 구토와 같은 위장장애의 증상이 흔히 동반됩니다. 또한 복부 팽만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다른 위장질환 즉 위장염, 급성 충수돌기염, 나팔관염, 담낭염과의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드물게는 옆구리에 둔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유관적 또는 현미경적 혈뇨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요로감염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고혈압, 요독증이 첫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 증세. 대부분의 환자들은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내원하게 되며 때로는 심한 발열, 빈맥, 빈호흡이 나타납니다. 통증에 의해 2차적으로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발열은 요로감염을 동반한 요로폐색이 없는 한 흔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요관 폐색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증이 발생하여 옆구리에서 신장이 촉지될 수도 있으며 측복부를 두드리면 깜짝 놀랄 정도로 심한 압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심한 유관적 혈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원인. 병태생리. 요로결석이 생기는 요인을 역학적으로 관찰할 때 내인성과 외인성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내인성 요인. A. 유전적 요인. 인종에 따라 어느 정도 요로결석의 발생률의 차이가 있고 북반구에 사는 유럽인이나 서양인들에서는 발생률이 높습니다. 또한 신소관 산성증이나 시스틴류 등의 유전적 질병에서는 요로결석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발생합니다. B. 연령과 성별. C. 30에서 50세 사이가 가장 요로결석이 생기기 쉬운 나이이며 남자는 여자보다 약 3배 정도 발생률이 높습니다. 2. 외인성 요인. A. 지역적 요인. 미국에서는 인구 10,000명 중 남자 12.4명, 여자 3.6명에서 요로결석이 발견되었다고 하며 독일은 남자 0.11%, 여자 0.05%에서 결석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진단 기술의 발달로 그 발생 빈도가
대개 전 인구의 1에서 2%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석의 성분에 따라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른 음식과 기후 등의 차이가 요로결석의 발생률에 차이를 주는 중요 원인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B. 기후와 계절적으로 7, 8, 9월에 가장 발생률이 높습니다. 즉 기온이 높은 계절의 발생률이 높은데 높은 기온은 땀을 많이 흘리게 하고 이로 인해 결석이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C.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의 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요로결석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D. 음식 결석을 구성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과량 섭취하면 이러한 성분들이 소변으로 과량 배출되면서 이러한 성분들로 구성된 결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칼슘이나 수산 등이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결석의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약제 백내장 치료제, 위궤양 치료제, 이뇨제, 통풍 치료제, 비타민C 등을 장기간 복용하면 결석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F. 직업 오랜 동안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발생률이 높고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 일하는 결석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G. 질병 칼슘 결석은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다발성 골소증,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 등에서 잘 발생한다. 수산결석은 장염이나 장애 우회 수술을 받은 환자, 국소성회장염 등의 환자에게 잘 발생합니다. 요산결석은 통풍 환자, 당뇨병 환자에게 잘 생길 수 있다. 이외에 요로감염이나 요로폐색이 있으면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3. 요로결석의 발생기 전. 결석의 결정화 과정물에 어떤 종류의 물질을 조금씩 녹여 어느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 물질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 물질이 녹지 않고 결정화되어 나타납니다. 마치 물에 설탕을 녹일 때 어느 정도까지만 녹고 그 이후에는 녹지 않고 가라앉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소변은 물과는 달라서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섞여 있으므로 결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관여합니다. 반면에 소변이 들어있는 어떤 물질들은 요로결석이 생기는 과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로결석이 생기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성분의 농도가 높아져서 소변에 더 이상 녹지 못하여 결정으로 변하고 이것이 요로결석의 핵으로 작용하여 여기에 다른 결정들이 합쳐져서 차차 자라게 되어 요로결석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 생긴 요로결석의 결정은 아주 작아서 신장 내부에 자리 잡고 있다가 더 이상 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소변에 섞여서 자연히 요관으로 흘러나와서 방광을 통해 밖으로 배출됩니다. 실제로 2mm 크기 이하의 요로결석은 대개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밖으로 배설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요로결석의 결정이 생성된 후 배설이 안 되고 신장이나 요관, 방광 등에 남아있게 되면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자라게 되어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시키는 큰 요로결석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때 요로계에 형태적으로 협착 부위가 존재한다든가 염증 등이 있을 때에는 요로결석이 생성되고 커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진단. 요로결석은 상기의 증상 및 증세와 다음의 기본적인 검사로 거의 전례에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검사로는 일반 요검사, 요근 배양 검사 등의 검사실 검사와 복부단순 촬영, 경정맥요로 조영술, 역행성 신우조 영술, 초음파 촬영술 등의 방사선 학적 검사가 있습니다. 1. 일반 요검사, 요근 배양 검사 육안으로는 혈뇨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현미경 검사에서 혈뇨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일반 요검사로 혈뇨의 유무와 요로감염의 유무를 확인하며 요로감염이 있거나 의심스러우면 요근 배양 검사를 시행하여 원인균을 밝혀내고
아울러 약제 감소성 검사로 치료에 유효한 약제를 알아냅니다. 그 외 요의 산성도를 검사하는데 결석 성분에 따라 요의 산성도는 달라서 예를 들면 요산석과 시스틴석은 보통 산성요이며 인산 마그네슘 암모니움석은 알칼리성 요입니다. 요 중 들어있는 결정체도 반드시 검사하는데 결석의 성분 검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단순복부 촬영술 요로 결석의 약 90%는 방사선 비투과성 결석이기 때문에 단순복부 촬영상에 하얗게 나타나 볼 수 있습니다. 인산칼슘석이 가장 하얗게 나타나며 수산칼슘석, 인산마그네슘 암모니움석, 시스틴석의 순이며 요산석과 산틴석은 방사선 투과성 결석이기 때문에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로 결석만이 단순복부 촬영상에 하얗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석회화된 임파절, 늑골연골의 석회화 침착, 담석, 알력과 같은 이물질, 혈관의 석회화 침착 등도 결석과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감별 진단을 요합니다. 3. 경정맥요로 조영술 요로 결석이 의심되면 경정맥요로 조영술을 촬영하여 결석을 확인하며 동시에 신장 기능의 정도, 요로 폐색의 유무, 다른 요로 질환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영제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는 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역행성 신우조영술 결석의 진단을 위해서는 드물게 필요하나 상기 검사들로도 진단이 의심스러울 때나 조영제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초음파 촬영술 경정맥요로 조영술이 불가능한 환자, 즉 방사선 조사를 제한시켜야 하는 임신부, 소아, 무뇨증 환자, 만성심부전증 환자에게 발생한 요로 결석의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 전산화단층 촬영술, 방사성동 위원소 촬영술, 신혈관 촬영술 등이 진단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과 예후 대부분의 환자들은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내원하게 되며 때로는 심한 발열, 빈맥, 빈호흡이 나타납니다. 통증에 의해 2차적으로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발열은 요로 감염을 동반한 요로 폐색이 없는 한 흔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요관 폐색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증이 발생하여 옆구리에서 신장이 촉지될 수도 있으며 측복부를 두드리면 깜짝 놀랄 정도로 심한 압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심한 유관적 혈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합병증 요로 결석이 요로에 미치는 영향 즉 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 또는 완전 요로 폐색에 의한 신장 기능 변화. 둘째, 결석에 의한 국소 자극에 의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요로 감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 신장 기능 변화. 신결석 또는 요관결석에 의한 부분적 또는 완전 요로 폐색은 신장의 배설 기능을 점차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요관의 연동 운동을 급작스럽게 감소시켜서 수신증, 순요관증을 초래하며 여기에 요로 감염이 동반되면 농신 또는 신우신염을 일으킵니다. 요로 폐색은 요 배출을 불가능하게 하며 신배설 기능을 떨어뜨리므로 항생제를 투여해도 요로 감염이 잘 낫지 않습니다. 2. 병리학적 변화. 결석에 의한 국소 자극으로 염증과 조직의 변화가 초래되어 요로 상피세포의 탈락, 궤양 등이 발생하게 되고 조직의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수신증이 지속되면 신실제 조직의 위축 및 파괴가 일어나서 신장 기능이 소실되는데 이때 요로 감염이 동반되면 신우신염이 발생하고 신장 기능이 급속히 손상되며 신실제 조직의 파괴가 촉진되는 반면에 요로 감염이 없으면 거대 수신증으로 진행합니다. 그 외 신실제 조직 내에 광범위하게 석화화 침착이 나타나는 신석회증이나 변형균과 같은 요소 분해균에 의해 발생하는 항생유가 종성, 신우신염 등이 병발할 수도 있으며 보고자에 따라서는 드물게 요로 종양도 동반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치료. 신결석의 20%, 요관결석의 80%는 자연 배출됩니다.
그러므로 결석의 치료는 결석의 크기, 모양, 성분, 위치, 매복 상태와 기간뿐만 아니라 신장과 요관의 상태,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1. 내과적 치료. 6mm 이하의 결석은 대부분 자연 배출되므로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복용 또는 주사 맞으면서 자연 배출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때 요관결석의 경우에는 1에서 2주 간격으로, 신결석의 경우에는 3에서 6개월마다 X선 복부 단순 촬영을 하여 결석의 위치 이동 유무 또는 크기 변화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다리는 동안 소변 및 혈액화학 검사를 실시하여 요로결석의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6mm 이하의 작은 결석이라도 항생제로 치료 안 되는 요로감염과 함께 고열이 있거나 진통제 주사에 의해서도 진정되지 않는 심한 측복부 통증, 심한 오심, 구토, 하나밖에 없는 신장이 요관결석으로 완전 폐쇄가 일어났거나 신손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결석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요관점막에 꽉 매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원하여 외과적 또는 내비뇨기과적 치료를 요합니다. 요로결석의 성분이 요산이나 시스틴일 경우에는 결석이 크더라도 약물 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외과적 치료. 요로결석의 외과적 치료는 3단계의 변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첫 단계인 피부절개하에 신장이나 요관을 열고 결석을 제거하는 절개술은 최근까지 주로 이용되어 온 수술요법으로 신결석이 재발하여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증가되고 합병증이 동반되며 신기능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단계로 개발되어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내비뇨기과적 치료법은 경피적 신쇄석술로 피부에서 신장까지 구멍을 뚫고 이를 통해 신내시경을 삽입하여 결석을 직접 제거하거나 초음파로 잘게 부순 뒤 배출해내는 방법입니다. 경피적 신쇄석술은 절개창이 작으며 수술 후 회복이 신속한 장점이 있으나 통증이 따르며 마취가 필요하고 신손상이나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요로결석 치료의 가장 최신의 혁신적 방법은 체외에서 고에너지의 충격파를 발생시켜 이를 신장이나 요관의 결석에 집중적으로 소화 직경 2mm 이하의 작은 가루로 부순 후 소변과 함께 자연 배출되게 하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입니다.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시술 중 통증이 없거나 경미함으로 마취가 필요 없으며 대부분 입원도 필요 없습니다. 체외 충격파 쇠석술의 치료 성공률은 결석의 위치, 성분 및 매복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신결석은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 최선의 1차 치료 방법이 되며 결석이 3cm 이상으로 너무 크거나 체외 충격파 쇠석술과 경피적 쇠석술 또는 요관경과 병용 치료하며 나머지 1에서 2%는 수술로 치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관결석의 외과적 치료는 결석의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상부요관결석은 결석을 그 위치에 그대로 두고 또는 요관 카테터로 신장 내로 밀어 올려 놓은 다음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시행하며 만약 이 방법이 실패하면 경피적 쇠석술로 치료하며 역시 실패하면 절개 수술로 해결합니다. 중부요관결석은 요관 카테터로 결석을 신장 내로 밀어 올려 넣은 다음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시행하며 실패하면 경피적 쇠석술 또는 요관경으로 제거하며 이로서도 실패하면 절개 수술을 합니다. 하부요관결석은 결석을 제 위치에 두고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시도하며 치료 실패하면 요관경으로 뽑아내고 이로서도 실패하면 절개 수술로 제거합니다. 방광결석이나 요도결석은 거의 모두 방광요도경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 요로결석의 재발률은 20에서 70%까지 보고되어 있으므로 결석을 치료할 때는 항상 재발을 염두에 두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치료의 결석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람은 그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음식물과 영양. 구미 선진국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생활 수준과 식생활 및 소비 성향이 향상되고
운동량이 감소함에 따라 요로결석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요소가 대사장의 질환인 통풍, 당뇨병, 비만증의 원인이 되듯이 요로결석의 발생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요로결석 환자의 62에서 83%가 비만증인 것으로 보아 비만증과 이와 관련된 대사장애는 요로결석의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결석의 예방을 위해서도 이들 대사장애 질환의 치료와 함께 체중 감소에도 유념하여야 합니다. 결석의 주된 성분인 칼슘이 장으로부터 많이 흡수되어 소변에서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흡수성 과칼슘요증 환자는 칼슘 섭취를 하루에 400mg 이하로 제한하여야 하며 동물성 단백질도 과칼슘요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섭취를 제한하여야 하며 반면에 섬유질과 밀기울이 풍부한 음식물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이들 음식물은 칼슘을 불용해성 및 비흡수성으로 만들어 장으로부터 흡수를 억제합니다. 농축된 소변보다 희석된 소변에서 결석이 형성될 가능성은 훨씬 적으므로 하루 소변량이 3리터 이상 유지되도록 하루 10잔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낮 동안에는 2시간마다 유리컵으로 2잔을 마시며 저녁 식사 때는 국물을 같이 먹는 것이 좋고 밤에는 취침 전까지 2잔을 그리고 취침 중에는 깨어서 2잔을 마시면 충분한 소변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2에서 4시간이나 심한 운동 중 또는 운동 후의 탈수 상태, 취침 중에는 수분 섭취가 없어 소변이 농축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또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반드시 수분을 많이 섭취하여야 합니다. 치료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평균 요량을 측정해주고 주기적으로 소변량을 반복 측정하여 소변량이 충분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아에게 권장하는 수분 섭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아에게 권장하는 수분 섭취량 유아 800에서 1000ml 걸음마하는 어린이 1000에서 1500ml 취학전 소아 1500에서 1800ml 학동기 1800에서 2500ml 수분 섭취 중 가장 좋은 것은 물이며 콜라, 과일 주스, 차는 결석 성분의 하나인 수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피해야 하지만 부득이하면 양을 절제하여야 합니다. 맥주도 수분 섭취와 함께 이뇨제 역할이 있어 좋지만 이뇨 작용 후에는 반드시 탈수 현상이 따르므로 작은 결석을 자연 배출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좋을지 모르나 예방 목적으로 장기적 섭취는 온당치 못합니다. 알코올의 섭취량을 증가시키면 소변 중 칼슘과 인산염 및 혈중 유산치가 증가되며 따라서 결석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2. 대사장애 드물지 않게 혈중 칼슘치는 정상이나 신장에서 칼슘이 열과되어 소변 중으로 칼슘을 많이 배출되는 신성과 칼슘 요증이 있는데 이들 환자는 식이요법으로도 소변 중 칼슘치는 감소하지 않고 칼슘을 과량 섭취하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이아자이드라는 이뇨제는 신장에서 열과된 칼슘을 재흡수시켜 칼슘의 소변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지금까지 신성과 칼슘 요증에 가장 좋은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드물지만 주로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에서 볼 수 있는 재흡수성과 칼슘 요증은 혈중 칼슘치뿐만 아니라 소변 중 칼슘치도 증가하며 치료와 예방은 부갑상선을 절제하여야 합니다. 기타 쿠싱 질환, 갑상선 기능항진증, 장기간 병상생활,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도 재흡수성 과칼슘 요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원인 질환을 치료하여야 합니다. 신결석의 가장 흔한 성분인 칼슘 수산염 결석의 수산염은 위장관에서는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섭취된 수산염의 약 반 정도는 장내세균에 의해 파괴되고 약 1/4는 대변으로 배설되며 단지 2, 3에서 12%만이 흡수되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을 통해 위장관에서 흡수된 수산염은 소량이므로 소변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수산염은 인체 내에서 대사산물로 생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염에 많이 함유된 음식물의 섭취를 억제한다고 해서 혈중 및 요중, 수산치를 감소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수산요증은 드물게 열성유전에 의해 선천적으로 발생하며 소화액에서 결석이 재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량의 비타민 B6 및 수분 섭취에 수산염이 풍부한 음식물 섭취를 절제하여 소변 중 수산치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타 비타민C를 하루 5mg 이상 과량 섭취하면 과수산요증의 원인이 되므로 섭취량을 줄여야 하며 위장관에 염증성 질환이 있어도 2차적으로 과수산요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소변의 요산량이 증가하면 요산 결석뿐만 아니라 수산 칼슘 결석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풍, 항암제 복용, 당뇨병, 비만증 환자는 소변의 요산량이 증가하므로 결석의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통풍 환자의 1/3은 요산 결석을 갖게 되며 요산 결석은 정상인보다 100배나 많이 통풍 환자에게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요산이 과다 배출되는 환자는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요산요증의 원인 질환이 있으면 이를 치료하여야 하며 단백질 섭취를 하루 90mg 이하로 제한하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며 중탄산소다 또는 중탄산 칼륨을 경구 투여하여 산성료를 중화시켜야 합니다. 식이요법으로 조절이 안 되면 알로프리놀이란 약재를 투여하여 소변 중 요산치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 역시 요산 결석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만성 요로감염에 의해 감염 결석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요로감염을 치료 및 예방하여야 합니다. 시스틴은 일종의 아미노산으로 이것이 소변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다량 배출되면 시스틴 결석을 형성합니다. 과시스틴 요증은 열성유전에 의해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대사장애로서 8천에서 2만 명의 1명꼴로 발생하며 이들 환자의 83%가 시스틴 결석을 형성합니다. 과시스틴 요증 환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소변 중 시스틴은 알칼리성에 잘 용해되므로 중탄산소다를 하루 15에서 20g씩 투여하여 소변의 산도를 7월 5일 이상의 알칼리성으로 유지시켜야 합니다. 식이요법으로 해결 안 되면 페니실라민을 경구 투여하여 소변 중 시스틴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기존 시스틴 결석을 용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3. 약재. 설파 약재, 비타민 D, 위궤양 치료제로 중탄산소다 또는 규산염을 장기 복용하면 결석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요로감염 및 요로폐색. 요로폐색이 있으면 요정체가 따르고 요정체가 있으면 요로감염이 따르며 요로감염이 있으면 결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요로폐색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먼저 치료하여야 합니다. 요로감염은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여 퇴치시켜야 하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며 소변을 산성화시켜야 합니다. 감염 결석은 결석의 15에서 20%를 차지하며 마그네슘, 암모니움, 인산염, 탄산염의 혼합 결석으로 요로감염과 함께 존재합니다. 감염 결석은 외과적으로 완전 제거한 후 첫 1년간을 1에서 2개월마다 그 이후는 주기적으로 소변 배양 검사를 실시하여 요로감염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염의 재발이 확인되면 항생제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고 예방을 위해 항균제를 장기적 투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석이 완전 제거되었고 항생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로감염은 60에서 80%에서만 완전 퇴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감염 결석의 재발률은 6년 이내에 30%나 됩니다. 5. 직업과 환경.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결석증에 걸릴 위험이 높으므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운동으로 여가 선용을 하여야 합니다. 더운 지방으로 여행하거나 파견 근무를 가는 사람은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배탈이 염려되어 물을 가급적 마시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소변이 농축되어 결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긴장을 계속해서 많이 받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결석의 발생 빈도가 보다 높습니다. 결석의 발생 빈도가 높은 가게는 유전인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가족의 환경과 영향이 비슷한데 원인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일원이 결석증에 걸리면 모든 가족이 결석의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6. 식이요법. 신결석은 보통 서서히 발생하여 서서히 커지므로 결석의 형성과 치료 후의 재발을 막도록 결석의 성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물을 피하여 완전한 균형 식사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식이요법의 원칙. A. 다량의 수분 섭취는 요관에서 크기가 작은 결석을 씻어 보내기 위해 권장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3리터의 물을 먹도록 합니다. 이는 뇨를 희석하여 새로운 결석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B. 단백질과 우유 속에 함유된 락토즈는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칼슘이 많이 함유된 우유 및 유제품, 치즈, 멸치, 뱅어포, 초콜릿, 흑설탕 등은 식사에서 제한합니다. C. 일반 식사에서 하루 칼슘의 섭취량은 약 600에서 900mg이나 칼슘을 400mg 이하로 제한합니다. D. 식단 작성 시 염분이 많은 식품은 제한합니다. 즉 소금에 절인 생선 및 젓갈, 장아찌, 화학조미료, 베이킹 파우더, 소다, 햄, 소시지, 통조림 등 가공식품은 사용을 피하며 치즈, 케찹,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 등의 식품을 상용할 때는 유의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B. 결석의 종류에 따른 식이요법. A. 인산 칼슘 결석 칼슘과 인의 함량이 적은 식품으로 섭취합니다. 금지식품. 육류뇌, 신장, 심장, 간, 지라, 토끼, 어란, 정어리, 멸치. 우유와 유제품 및 모든 치즈류. 채소 근대, 시금치, 갓콩류. 곡류 도정하지 않은 곡류, 오트밀. 과자 우유가 들어있는 과자, 초콜릿. 음료 청량음료, 코코아. 기타 견과류, 낙화생, 버터. B. 수산 칼슘 결석 칼슘과 수산이 많은 식품을 제한합니다. 금지식품. 아스파라가스, 초콜릿, 시금치, 코코아, 야생나무의 푸른잎, 코오피, 무화과, 젤라틴, 자두, 호주, 홍차. 제한식품. 오렌지, 호배추, 파인애플, 감자, 딸기, 토마토, 콩류 등의 식품은 하루 식사에서 1끼 이상 먹지 않도록 합니다. C. 요산 결석. 소변 중의 요산은 핵단백질 대사에서 생긴 퓨린에서 유도된 것이므로 단백질과 퓨린의 섭취를 제한합니다. D. 시스틴 결석. 선천적으로 아미노산 대사장애로 오는 것이며 모든 식품에 시스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 단백질의 섭취를 제한합니다. 생활시 주의사항. 다량의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결석이 있을 경우에는 자세에 따라 갑작스런 통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다리를 오르거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일하는 등의 위험한 일을 피합니다. 결석이 있으면 누워있지 말고 가능한 한 움직이는 것이 좋으며 활동을 하면 결석 배출이 용이해집니다. 예방인자. 탈수나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해 소변의 양이 감소하는 경우, 부적절한 식이요법 칼슘 섭취 과다, 가족 중 결석 환자가 있는 경우, 오랫동안 누워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 반복적인 요로 감염이 있는 경우, 요류 정체가 있을 수 있는 상황.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